양성평등 세상 모두 함께 의기양양 연구센터 사람과 사회와 함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지혜입니다. 오늘은 실제 기업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고 현업에서 이런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두 분 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로부터 먼 곳에 계신 분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반 기업 그리고 기관에서 직장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철우 강사님.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도 기업 기관에 출강해서 그리고 강점 교육 그리고 소통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소통 강의를 주로 하고 계시고 강점,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다양한 성별의 분들을 만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직장인들이 뭐 20대부터 그리고 이제 퇴직을 앞둔 그런 50대까지 다양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60대인 분들도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또 나랑 좀 맞거나 내가 좀 마음 편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섞여 있는 곳에서 뭔가 이렇게 좀 나의 객관성을 좀 들여서 강의를 잘 유연하게 여러 의견이 부딪힐 때 강의를 유연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두 분은 평소에 강의를 진행할 때 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연령도 다양하고 또 이제 성별도 남성, 여성 또 이렇게 여러 이제 부분들을 만나니까 한쪽 성에 조금 치우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들 때에도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혹시라도 한쪽으로 제가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늘 항상 합니다. 우리 송철호 강사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만나는 분들이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좀 차이가 연령 차이, 예. 그래서 이제 좀 젊으신 분들하고 좀 나이 있는 분들, 그 차이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는데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매일매일 다르게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저희가 일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강사님을 모시고 첫 번째로 같이 해보는 게 바로 이 객관성 테스트입니다. 네, 방금 제가 앞서에도 질문 드렸던 것처럼 객관성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가 실제로 한번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지를 간단한 OX 퀴즈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상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O와 X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회의가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급하게 한 사람이 회의실로 들어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떼어놓고 오느라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자 회의실에 있던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그럴 수 있죠. 저도 키워봐서 압니다. 자, 회의 시작하시죠. 이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네. 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장은 아이가 있다. OX. 고민하시는 건가요? 네, O. 자, 두 번째 문제. 김 과장의 아이는 엄마를 좋아한다. 김과장이야. 그건 네. 네. OX. 자, 여기서 의견이 갈리네요. 네. 정답은 잠시 후에 네.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방금처럼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사람이 붐비는 카페, 커피를 들고 가던 한 고객이 갑자기 숨을 허덕이며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놀란 고객들 틈으로 저쪽에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비켜주세요. 응급구조사입니다. 자, 달려온 사람은 쓰러진 사람의 숨소리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대쪽에서 검은 수트를 입은 사람도 달려옵니다. 김비서, 괜찮습니까? 자, 잠시 후 쓰러진 사람은 다행히 크게 숨을 뱉으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 상황 이해되시나요? 상상되시죠? 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김비서는 검은 수트를 입은 사람과 같이 카페에 왔다. OX. X. 네. 나머지 고객을 제외한 아까 응급구조사, 그 다음에 김비서 부른 사람, 그리고 쓰러진 사람이 있었죠. 자, 남자 둘, 여자 한 명이다. 오, X. X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자, 만원 지하철. 꽉 찬 사람들 틈으로 한 사람이 밀고 들어옵니다. 만원 지하철을 상상해보세요. 자, 그 순간 지하철이 덜컹하면서 옆 사람 얼굴이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내 수트의 어깨 쪽에 화장품 자국이 묻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면접을 보는 날인데 짜증이 밀려옵니다. 자, 이 상황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급하게 밀고 들어온 사람이 중심을 못 잡아서 나에게 화장품을 묻혔다. OX. OX. 자, 이 장면의 등장인물은 여자 2명이다. OX. 네, 이렇게 3개의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첫 번째 회의실 상황 문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의실 상황에는 회의가 시작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회의실로 들어오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에 안 떨어지려고 해서 늦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김 부장이 아이가 그럴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2개가 있었는데요. 부장은 아이가 있다, 2분 다 O 하셨어요. 김 과장의 아이는 엄마를 좋아한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송 강사님은 X, 우리 홍 강사님은 O를 하셨습니다. 네. 혹시 O를 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아이들은 네. 대체로 엄마를 좋아하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세모를 드리진 않았지만 김 맞아요. 과장이라는 분이 엄마라는 이야기는 없었죠. 네, 엄마라고 표현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김 과장의 아이가 네. 엄마를 좋아한다에 저는 포인트를 여자다 남자다를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대체로 네, 엄마를 네.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하지만 김 과장의 아이가 뭐 엄마라고 생각은 안 하셨지만 대체로 아이는 엄마를 좋아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해주셨군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객관적이지 않네요. 네,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분이 근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붐비는 카페 속에서 응급구조사가 와서 쓰러진 사람을 구조를 해줬죠. 그러니까 검은 수트를 입은 사람이 이 쓰러진 사람을 아는 듯이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사람은 의식을 되찾았고 우리가 이런 문제 2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김 비서는 검은 수트를 입은 사람과 같이 카페에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2분은 X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혹시 저는 이걸 O라고 생각했는데 X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김비서하고 지금 거기에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지금 김비서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지금 검은 수트 입은 사람이 거기에서 갑자기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 사람이 같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예, 없었을 그럴 수도 있는 예. 상황이죠. 이 마지막 문제 남자 2명, 여자 1명이다는 2분 다 X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다른 쪽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틀리셨는데 저의 트릭을 눈치를 채신 걸까요?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네. 무슨 문제가 이게 무슨 문제지 몰라서 X를 할 수도 있었어요. 이 문제에서 이제 주로 남자 2, 여자 1명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저희가 지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응급구조사는 보통 이제 남자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검은 수트를 입은 그렇죠. 사람도 우리 머릿속에는 잘 생각해보면은 저도 남자가 먼저 좀 떠오르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O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비서는 또 여자. 네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남자 2명, 여자 1명. 근데 역시 노력 점수가 7, 8점이시다 보니까 저의 트릭을 바로 간파를 하셨네요. 네, 마지막 문제는 만원 지하철에서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어깨 쪽에 화장품이 묻었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문제는 2문제였고요.
급하게 밀고 들어온 사람이 나에게 화장품을 묻혔다. 이 상황. 그리고 등장인물은 여자 2명이다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 두 분 강사님의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이 문장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음.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꼭 중심을 밀고 들어온 사람이 중심을 못 잡아서 화장품을 묻히지 않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상황을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이 화장품을 묻힌 사람은 밀고 들어온 사람이었을까요? 와,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이야. 네. 그렇네요. 그렇죠. 네. 저의 트릭이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지하철이 덜컹하면서 옆 사람의 얼굴이 내 어깨에 닿는데 이 사람이 밀고 들어온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상 머릿속에 그려보면 방금 송 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나의 경험에 빗대서 음. 그 지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의 등장인물은 여자 2명이다. 이거는 모두 다 X를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사실 저의 트릭이 있었지만 잘 피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가 화장품이 묻었다, 파우치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무래도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의 머릿속에 잘 그려지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저희가 객관성 테스트라고 해서 3가지의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문제를 다시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홍 강사님 먼저 말씀해 네. 저도 객관적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내가 나만의 경험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네. 우리 홍 강사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동안에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잠재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적 지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정보가 그리고 상황이 주변에서 주어지고 나에게 정보가 들어와도 내 안에 있는 가치관, 의식체계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수강생들, 교육생들, 그리고 강의장 현장에서 혹시 내가 어떤 상황을 이러한 선택적 지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고민해보고 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